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 위암센터 소화기내과 이종렬입니다. 위암을 진단받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위암을 수술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인데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어떤 경우 내시경 치료가 가능한지, 내시경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치료 후에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씩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시경만으로도 위암 치료가 가능하다는데 내시경 치료가 언제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위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일시적으로 담아두는 저장고이자 음식을 잘게 부숴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기관인데요. 이러한 역할을 위해 위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런 위 주변에는 많은 혈관과 림프절이 있는데요. 림프절은 이물질이나 균 등을 제거하는 일종의 거름막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암은 처음에 점막에서 생겨나는데 초기에는 암세포가 분열하고 점막 내에서 점차로 커지게 되면서 아래로 침투하게 됩니다. 위암이 점막보다 아래인 점막하층을 침범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그림과 같이 암세포가 떨어져 나가면서 아까 보이는 림프관을 따라서 이 림프절에 모이게 되고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림프절 전이가 있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암이 더 진행하게 되면 간이나 뼈, 복막 등에도 전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위암의 치료는 그래서 크게 내시경 절제, 수술, 항암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시경 절제는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아주 낮은 초기 위암에서 암이 있는 위 점막 부위만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위를 보존할 수 있고 회복이 빠르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 암이 위벽 깊이 침투했거나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면 수술이 필요한데요. 수술은 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절제하고 주변 림프절을 함께 제거하는 것입니다. 항암 치료는 수술 후 재발을 줄이기 위한 보조요법으로 시행되거나 주변 장기 침인이나 원격 전이로 수술이 어려운 경우 초기 치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위암이 위벽의 가장 안쪽인 점막층에 국한되어 있고 림프절 전이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내시경으로 암 부위만 절제하는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시경 치료를 결정할 때는 몇 가지 조건을 함께 보는데요. 첫 번째는 암의 침입 깊이입니다. 점막층에 국한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둘째는 암의 크기이고요. 크기가 아무래도 클수록 전이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는 조직 검사에서 분화형인지 미분화형인지 하는 분화 정도가 중요하고 또한 궤양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하여 분화형 선암이고 궤양이 없고 점막하 침입이 의심되지 않는 2cm 이하의 조기암은 내시경 치료에 가장 좋은 대상입니다. 또한 조건에 따라서는 2cm를 넘어가는 점막암이나 궤양이 있더라도 3cm 이하인 일부 병변에서도 내시경 치료가 가능합니다. 미분화형 선암이라도 궤양이 없고 2cm 이하이고 점막 측에 국한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수술이나 내시경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최종 판단은 내시경 소견과 조직 검사, 영상 검사, 환자의 상태를 종합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보여드리는 내시경 사진은 조기암 증례들인데 위에 파란 박스 안에 있는 조기암들은 크기가 작고 점막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내시경 절제로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예이고요. 아래쪽 조기암은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점막 하층 침입이 의심돼서 림프절 전이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수술을 권유하게 된 증례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시경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입니다. 조기암의 내시경 치료는 대표적인 방법은 이라고 흔히 말하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입니다. 마취가 아닌 진정 내시경으로 진행하고 시간은 대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 위암의 위치나 출혈 여부에 따라서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먼저 내시경으로 병변의 위치와 경계를 자세히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색소를 뿌리거나 특수광학 내시경을 이용하여 암 부위를 좀 더 명확하게 봅니다. 이후 병변 주변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도려낼지를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해주고요. 점막 아래층에 약물을 주입해서 위벽의 두께를 두툼하게 만들어주고 병변을 들어 올립니다. 그 다음 전기칼을 이용해서 병변 주변을 동그랗게 잘라준 다음에 벌어진 틈으로 전기칼을 넣어서 소위 말해서 점막 하층을 조금씩 박리해 나가면서 암의 부위를 한 덩어리로 도려냅니다. 치료가 끝나면 출혈한 부위를 지혈하고 도려낸 조각을 꺼내서 병리검사로 보내게 되는데요. 짧은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물감을 뿌려서 병의 위치를 확인하고요. 저희가 이제 가진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도려내겠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위벽이 생각보다 두껍지 않아서 그냥 이 주입을 하지 않고 자르면은 위 밑에까지 잘리는, 즉 천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주사를 주입해서 위 벽을 두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치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려낼 부위에 조금씩 주사를 주입하면은 점막 아래층이 부풀어 오르면서 두툼해지게 되고, 그 부위를 따라서 저희가 전기칼을 넣어서 아까와 같이 동그랗게 한 바퀴 도려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반 정도 절개가 됐고 나머지 반을 다음과 같이 절개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절개가 되면은 점막 아래로 틈이 벌어지는데, 이 아래로 전기칼을 넣어서 우리가 회나 고기 얇게 포 뜯는 것처럼 병변 부위를 잘라내게 됩니다. 점막 하층에는 이렇게 혈관이 많이 있어서 시술 도중에 이렇게 출혈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전기집게를 이용해서 찢어주면은 출혈하는 혈관이 지혈이 되면서 저희가 출혈을 멈추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피가 나는 혈관이 하나 있어서 지혈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다 절개가 끝난 후에는 남아있는 혈관도 지혈을 해줘야지만 이후에 생기는 출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혈까지 다 끝났고 아까 도려낸 조각을 꺼내서 저희가 조직 검사를 보내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내시경 치료 후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내시경 치료 후에는 위안에 궤양이 생기게 되는데, 즉 상처가 생긴 상태입니다. 퇴원 후 식사는 보통 죽처럼 부드러운 음식으로 시작하고 3, 4일 정도 지나면 상태에 따라서 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벽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대략 한두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너무 맵거나 짠 음식, 소화가 안 되는 음식, 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주나 흡연은 상처 치유를 늦추고 출혈이나 천공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되고요. 일상생활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큰 무리 없이 가능하지만은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시거나 격한 운동, 등산, 장거리 여행이나 장거리 비행처럼 몸에 부담이 되는 활동은 1, 2주 정도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시경 치료 후에는 드물지만은 출혈이나 천공이 생길 수 있는데요. 출혈은 주로 치료 직후에도 생기지만 퇴원 후 며칠 지나서 지연 출혈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토했는데 피가 나왔거나 까만색 변을 보거나 또는 혈변이 있으면은 즉시 병원에 연락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해야 됩니다. 또한 퇴원 후에 심한 복통이나 오한 발열 등이 생기면은 혹시 천공이나 감염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아스피린이나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도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뇌졸중 병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을 임의로 중단하면은 출혈보다도 더 큰 문제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중단 여부를 결정하시고요. 또는 재복용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내시경 치료 후에 지혈까지 다 끝난 경우인데요. 환자가 이틀 뒤에 피를 토해서 응급실을 방문하셨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치료했던 궤양에서 출혈이 생긴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클립이나 전기 지혈 겸자를 이용해서 지혈을 하게 되면은 또 출혈을 쉽게 멈출 수 있습니다. 천공 같은 경우는 위벽이 뚫리는 경우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하게 절제가 됐고 천공이 보이진 않았지만은 나중에 엑스레이 찍었을 때 바늘구멍처럼 작은 천공이 생겨서 며칠간의 금식과 항생제 치료로 천공이 치유됐던 사례이고요. 또한 내시경 치료 중에 보는 바와 같이 천공이 직접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즉시 저희가 클립을 이용해서 천공을 봉합해주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천공을 봉합하고 치료가 잘 되는 경우입니다. 다음 질문은 조기암이어서 내시경 치료를 했는데 추가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내시경 치료 전에는 여러 검사를 통해서 치료 가능성을 판단하지만 최종 판정은 절제한 조직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한 뒤에 내려집니다. 병리 검사에서 암이 생각보다 깊게 침범했거나 절제면까지 암세포가 닿아 있거나 또는 림프관이나 혈관 안에 암세포가 보이면은 국소 재발이나 림프절 전이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보이는 암은 다 제거됐더라도 보이지 않는 림프절 전이까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수술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시경 절제수로 약 10에서 15% 정도에서는 병리 결과에 따라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무조건 치료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헬리코박터균은 위염이나 위궤양, 십이지향궤양, 림프종, 그리고 위암 발생과 관련 있는 아주 중요한 세균입니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위암 예방 측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조기위암을 내시경으로 절제한 환자에서는 남아있는 위에서 또 새로운 위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제균요법을 위해서 위암을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는지 저희 국립암센터에서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위암을 내시경으로 절제한 후에 제균 치료로 약을 드시면은 절반 정도 위암이 감소하고 실제 제균이 확인된 사람에서는 약 70%까지 위암이 감소했다는 것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암으로 내시경 절제를 한 후에는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면 꼭 제균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균 치료가 위암을 100% 막아주는 건 아닙니다. 이미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폐하생 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시경 검사를 계속 정기적으로 해서 또 새로운 위암이 생기지 않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암의 내시경 치료는 모든 위암에 가능한 치료는 아니지만은 암이 점막층에 국한되어 있고 림프절전이 가능성이 낮은 초기 위암에서는 위를 보존하면서도 암 부위만 제거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내시경 및 기구를 이용하여 병변의 경계를 확인한 뒤 암 부위를 한 덩어리로 절제하고 병리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완전 절제 여부와 추가 치료 여부를 판단합니다. 치료 후에는 자극적인 음식과 과식, 음주 흡연을 피하고 무리한 활동은 1-2주 정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열이라든지 검은변, 혈변, 복통, 오한, 발열 등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병리 결과에 따라서 일부 환자는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요.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면 위암 예방을 위해서는 제균 치료가 필요하고 이후 정기적인 위내시경 추적 관리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위암의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